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실시합니다. 현대축구에는 오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리그와 대회에 VAR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심판들의 어쩔 수 없는 오심도 충분히 정정될 수 있게 되었고 예전만큼의 억울한 판정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VAR 도입 전에는 어땠을까요? 축구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오심이 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명하고 그만큼 치명적이었던 희대의 오심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가입 시 추천인 코드 터치를 기입하시면 500만 볼을 드립니다. 때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 수비수의 클리어링 미스로 인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떠올랐고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는 헤딩슛을 노리며 골키퍼와의 공중볼 경합을 하는 듯 싶었으나 정말 교묘하게도 머리가 아닌 손으로 공을 살짝 건드려 방향만 바꿔놓았죠.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골키퍼인 피터 쉴튼과 다른 선수들은 모두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주심과 선심은 협의 끝에 그대로 골로 인정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경기에서는 5분 후 하필 역대 최고의 골로 남아있는 마라도나의 하프라인 단독 드리블 원더골이 나오면서 그 장면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6년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마라도나입니다. 나는 당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나를 껴안아. 우리가 머뭇거리면 심판 또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골이 안 될 거라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저에게 와서 핸드볼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미안해요, 핸드볼 맞아요 라고 할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13-14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이자 벵거 감독의 1000번째 아스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승점 2점 차의 2, 4위 간의 빅매치이기도 했죠. 초반부터 터진 첼시의 연속골로 스코어는 2대0인 전반 17분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첼시 에덴 아자르의 슈팅을 골문 앞에 서있던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손으로 걷어내버립니다. 명백한 퇴장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리너 주심은 뜬금없이 키어런 깁스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이 퇴장당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던 체인벌린마저 스스로 퇴장이어야 한다고 자수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죠. 경기 후에 해외의 축구팬들은 이 희대의 오심에 대하여 주심이 두 명의 빡빡이를 헷갈렸으니 마치 실토하는 체인벌린에게도 입 닥쳐 월컷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조롱의 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경기 타이틀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역대 최악의 오심들이 연달아 나오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애쉬앙의 선제골로 첼시가 리드하고 있던 상황. 첫 번째 오심이 등장한 26분 드록바가 맞이한 절호의 찬스를 아비달이 명백하게 유니폼을 잡고 다리까지 걸며 슈팅을 방해했지만 주심의 휘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15분 드록바는 다시 한번 페널티 박스에서 밀려 넘어지지만 역시 PK는 선언되지 않았죠. 바로 이어진 상황.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의 아비달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아넬카의 단독 찬스를 방해했다며 레드카드까지 받고 퇴장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판정들이 양팀을 들끓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오심 퍼레이드의 절정은 후반 37분 명백한 제라르 피케의 핸드볼 상황에서도 주심은 이를 외면해버리고 PK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판정으로 PK 선언 후 골이 들어갔다면 2대0 스코어와 남은 시간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1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1대0으로 스코어는 유지되었고 그 오심의 여파는 마침내 후반 추가시간 2분 이니에스타의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졌고 스코어는 1대1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 발락의 슈팅이 다시 한번 에투의 팔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핸드볼 파울에 대한 룰을 아예 까먹은 듯한 주심은 이마저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결승 진출자는 바르셀로나로 결정됐죠.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주심에게 첼시 선수들, 특히 드록바는 거친 폭언과 욕설로 항의한 대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인터뷰에서 축구 인생 처음으로 승부 조작을 의심한 경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최악의 오심이 한 번도 아니고 경기 내내 연달아서 나온 역대 최악의 끔찍한 경기였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독일과 잉글랜드의 경기. 두 팀 모두 우승 후보이자 앙숙간의 대결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는 2대1 독일의 리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8분 램파드의 중거리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확실히 골라인을 넘은 뒤 볼이 역회전으로 다시 튕겨나와 골키퍼의 품에 안겼는데요. 경기장의 선수들뿐 아니라 해설진들에게조차 볼이 골라인을 한참 넘어갔던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고, 심지어 카펠로 감독은 셀러브레이션까지 한 상태였죠. 그러나 심판진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판단할 수 없다라며 노골로 판정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흐름을 완벽히 뺏긴 채 결국 1대4로 완패하고 맙니다. 이 오심을 두고 언론과 축구팬들은 마치 44년 전 오심으로 피해를 봤던 독일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음 월드컵인 브라질 월드컵부터는 골라인 판독 시스템인 호크아이가 도입되게 됐죠. 2010 남아공 월드컵 출전권을 놓고 펼쳐진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2차전. 단 한 팀만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차전은 프랑스의 1대0 승리였고 아일랜드의 홈에서 2차전이 펼쳐집니다. 90분 경기 종료 후 아일랜드는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결국 두 경기 합계 1대1 무승부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죠. 연장 13분 크로스를 받으려던 프랑스, 앙리의 손에 볼이 정확하게 맞으며 트래핑이 됐고 앙리의 패스는 윌리엄 갈라스의 골까지 연결됩니다. 아일랜드의 셰이 기븐 골키퍼를 비롯해 선수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오심으로 아일랜드 축구협회와 아일랜드의 총리까지 나서 피파의 재경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고 최후에는 33번째 팀으로라도 참가하게 해달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또 거절당했죠. 차후 앙리는 자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을 뿐 일부러 반칙한 것은 아니었다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해결 방법은 재경기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 선수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심으로 인한 피해자인 아일랜드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오심들을 몇 가지 소개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오심들이 있어왔고 심지어는 VAR을 도입한 이후에도 오심의 명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어플레이를 모토로 하는 축구계의 노력으로 분명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언젠가는 적어도 치명적인 오심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